아니 오늘 또 이제 한겨레 신문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결국 해병대 수사단이 이렇게 자료를 임성근을 이첩을 했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 자료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를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넘긴 자료에도 임성근의 주민 자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혐의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적 사항을 적어서 넘겼을 거 아니에요. 대표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은 뭐냐면은 아까 최혜병 어머님께서도 딱 원하는 게 하나잖아요. 이미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은 하늘의 별이 되었고 그 아들의 죽음을 밝혀서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자기와 같은 이런 마음 아픈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딱 이거 하나거든요. 딴 거 아니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가 두려워서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진행되는 걸 이렇게 막습니까? 이 사안에서 사실은 이종섭 장관이 처음에 결재를 했잖아요. 그대로 경북청에 넘어갔죠. 그대로 놔뒀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죠. 경찰에서 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수사했는데 임성근 처벌 안 해도 되겠네? 그럼 빼면 되는 거예요. 그 경찰의 판단이죠. 그 수사를 담당하는 그렇죠. 공직자의 네. 판단인데 대통령은 군 경찰의 수사에도 개입할 수 없지만 경찰 수사에도 개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한 영문인지 임성근은 성역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 위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는 건데 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 지금 임성근이라는 사단장 우리가 왜 주목합니까? 그날 이제 해병대에서 언론에 드러난 것만 말씀드리면 잘 보이기 위해서 조끼 빼라, 조끼 벗어라, 해병대 마크 들어간 거 반팔티 입고 들어가라. 그 유속이 빠르고 그 물이 어깨까지 차오르는 곳에 사람을 집어넣고 장화 신고 땅을 푹푹 찌르면서 수색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실종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임성근 사단장의 육성의 첫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른 애들 언론 접촉시키지 말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은 사고 전이나 사고 후나 자나깨나 언론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 승진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가지고 안타까운 우리 장병들의 생명까지 인질로 잡고 희생을 시킨 주범으로 우리가 보고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막는다라는 거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간단한 문제를 너무 어렵게 풀고 있어요. 아니 이런 와중에 임성근 사단장이 혹시 그 경찰의 탄원서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좀 야, 드리려고 했는데 탄원서의 내용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이게 본인이 쓴 게 맞나? 네. 이게 탄원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군인은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할 때 국가가 예.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가 군인이다. 그 어떤 제가 이 만평을 보니까요. 네. 장군들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격례로 사유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장병들이 다 뭐 죽고 관으로 들어오고 부상병으로 들어오는데 그 장군들이 똑같은 자세로 사유를 받는데 여기 양쪽 가슴엔 다 훈장들이 저렁저렁 달려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보고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얘기하는 군인은 저런 존재인가? 장군들은 자기가 직접 나가서 뭘 하지 않았어도 작전 잘했다고 다 훈장들 훈장 받고 받고, 있을 때 저기서 일반 사병들은 죽어나가고 다치고 이래도 군말하면 안 되는 존재인가?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근데 역시 정의는 어디에 살아 있어도 살아 있다. 네. 숨어 있어도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좀 전에 그 부행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사본부의 그 이첩 자료, 재이송했던 자료 네. 거기에도 조사본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느껴져요. 느낄 수 네. 있는 거죠. 분명히 상부의 눈치, 상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 빼고 누구누구만 넣어서 보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러 형태로 알아볼 수 있도록 흔적을 다 남겨놓은 거잖아요. 아마 이런 사건,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예견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의는 살아 숨쉬게 되어 있다. 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박정훈 대령 생각해도 똑같은 저는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박정훈 대령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분이 법을 잘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뭘 잘못했습니까? 법을 잘 지켰고 국민들께 충직한 공직자로서 최혜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아마 밤낮 없이 일했을 겁니다. 충직하게. 근데 이분에 대해서 훈장은커녕 돌아온 건 영장이에요, 영장. 그러고서 지금도 훈장 1년 대신에. 동안 1년 동안 벽만 보면서 이게 벌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재판 한번 받아보시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것도 무고한 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정훈 대령 이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민들이 다 지켜주고 싶잖아요. 그럼 따지고 볼게 박정훈 대령의 제목이 항명죄인데 이종섭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 어긋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항명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지금 장관은 진실을 은폐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럼 국민에 대한 항명 아닙니까? 그럼 항명의 항명이면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잖아요. 박정훈 대령은 국민한테 충성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이종섭은 국민을 배신한 사람이고 국민에 대해서 항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서 정의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시밭길을 가고 반칙 쓰고 괴롭히고 법을 어겨가지고 본인들의 이권을 취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두 눈 뜨고 이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한은 이런 꼴은 못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자식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어떻게 법을 지키면서 삽니까? 다 그냥 편하게 저렇게 권한을 갖다가 남용해서 나쁜 짓 하고 살죠.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정의감을 좀 건드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까 그리고 또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되게 공감했던 게 임성근 사단장의 그 가치관에 굉장히 놀랐던 게 나를 만약에 제가 병사잖아요. 내가 그래도 우리를 지휘해주는 사단장이 투스타야. 네. 우리를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장병들 억장 무너집니다. 당연하죠. 저도 군대 있을 때 죽도록 훈련을 안 받았어요. 오히려 전쟁은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기 위한 훈련을 받죠. 생존 훈련. 독도법 네. 위장하고 이거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어떻게든 너네는 살아남아라 끝까지. 근데 죽어주도록 훈련이 되는 존재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치관입니다. 이거는. 더군다나 이제 군대 보내야 되는 아들을 둔 집에서는 얼마나 이런 그 사단장의 명령이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분통 터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솔직히. 사단장이 그냥 전쟁 나면 게임하듯이 할 거예요. 아마 우리 병력 얼마나 죽겠다가 아니라 야 그냥 일단 한 두 개 분대 보내봐. 두 개 대대 보내 일단. 죽었어?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빼. 게임하듯이 할 거야 아마. 21대 국회 마지막에 한번 거부권 행사하고 폐기된 거는 뭐 지나간 일인데 만약에 이번에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의 반응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참 하늘이 대한민국을 돕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통신기록 7월에 이제 1년이 지나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수처가 영장도 안 치고 할 의지가 없잖아요. 천만다행인 거는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걸어가지고 재판 그 중에 군사법원이 도와줘서 군사법원에서 그 지금 통신기록을 받아가지고 법원이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 폰의 존재가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천만다행입니다. 원래는 그걸 찾기 위해서 통신기록 분석하고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져 버렸어. 군사법원법의 도움으로. 그게 정말 다행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종섭 장관의 구폰. 그러니까 신폰 말고 옛날 폰이 있거든요. 옛날 폰. 그래서 관련자들 다 옛날 폰 안 내고 지금 신폰을 뚫어가지고 수사기에나 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거야말로 대표적인 증거인멸의 사례이기 때문에 당장 구속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구속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개인 폰 그리고 이종섭의 과거 폰 그리고 관련자들의 구폰들을 빨리 압수수색을 하면 그 안에 통신 녹음 내역이 포렌식을 하면 밝힐 수가 있어요. 복구가 되기 복구가 때문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내역은 거의 다 나왔을까 정말 하늘이 도왔고 전 이제는 빨리 그 관련자들 증거 인멸하기 전에 빨리 폰을 압수수색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안은 거의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기와 관련된 문제 또 김건희 특검법까지 확장을 하면 가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현희 의원이 보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냈다고 합니다. 맞죠? 예. 네. 그 역대의 특검이 그 지금 한 10대 번 있었잖아요. 그 특검에서 대통령의 측근 또는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할 때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부인 또는 대통령과 가깝게 있다고 하는 사람들 대통령이 또 혹시 여기에 연루됐을지 모른다고 하니까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헌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본인과 본인 가족을 보호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해 충돌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헌법상 권한을 이렇게 남용하면 되느냐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명문화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필요가 없었죠.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네.